자, 이제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보고 계시는데 오늘 뭐 본방송 다 끝났는데도 2만여 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 계속 보고 계셔가지고 현 변호사님과 김근식 교수님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분, 그러니까 제가 두 분하고 이 토론을 하면 좋은 것이 각각의 할 이야기를 다 하시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시고 또 얼굴 빨개질 때 확실하게 빨개져 주시고 이런 게 참 방송에 적합한 두 분이에요. 아니 근데 정치 저렇게 오래 하셨는데 네. 그런 얘기하도 얼굴 빨개지면 정치 어떻게 해요? 저기 원래 얼굴 철판 깔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철판- 그동안 철판이 안 되는 거야. 것 같아. 철판을 그치 두 분 다 그래. 두 분 다. 그럼요. 아니, 저는 정치한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정치를 꼭 바꾸고 싶은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이 정치 주류가 되기는 세상을 맞아요. 바랍니다. 아, 정말 후훅 네. 같은 그 얼굴 두꺼운 사람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같은? 후훅. 아. 그 얼굴이 두껍고 속이 근데 시커멓다고 얼굴 두꺼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정치에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네. 안 좋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순수하고 투명한 사람들. 착한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예. 근데 아까 그 방송할 때 보니까 엄석대 얘기하는데 예. 얼굴 하나 안 변하고 아이고 윤석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철판에 어떻게 깐 저렇게 건가요? 얼굴을 철판에 깔 수 있지? 누가 아니, 봐도 아니. 윤석열 맞는데. 혹시 이준석 대표 제가 오늘 대꾸쇼 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할 생각은 없었어요. 아까 충분히 이야기 다 하신 것 같아서. 있습니까 밖에? 안 가고 지금 30분이나 지났는데 그러면 오늘은 길게 안 가고 정말 짧게만 잠깐 좀 모셔볼까요? 양해를 구할 수 있나요? 대꾸쇼니까. 예. 자. 그래요? 아, 지금 밀당을 하고 있나요, 밖에서? 들어오냐 마냐? 들어온대요. 문이 열릴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면 저희가 사전에 얘기된 건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아니, 엄석대 얘기하니까 금방 오잖아요. 아니 가신 줄 알고 뒷담화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 가고 계셨어요? 이게 근태기 형도 먹고 살아야 되는 제가 이렇게 골목 상권 침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참. 괜찮습니다. 네. 그거 아니어도 뭐. 아니, 저희는 이제 뒷담화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바깥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여태? 아 김광일 기자랑 놀고 있었습니다. 아, 김광일 기자 지금 밖에 있습니까? 아 예, 제가 김광일 기자한테 책을 선물했거든요. 지금 밖에 대기실에 예 있어요? 있어요. 김광일 기자도 그럼 좀 들어오라고. 판이 너무 커지는데. 아니, 아니, 오늘 딱 괜찮아, 20분만 괜찮아. 할 거 20분만. 배고파서 더는 못 합니다. 네. 배고파서 뭐 다 들어와서 이야기 그렇죠, 허심탄회하게 맞아요. 하는 네. 김에 이발도 했겠다, 김광일 네, 기자. 들고 있다가 다 들어와. 밖에서 한 얘기 좀 해봐요 좀. 밖에서 한 얘기. 취재한 얘기 좀 풀어놨어요. 다쳐. 아니 그런 얘기를 살짝 해야 재밌. 우리는 근태기 형 걱정하고 있었어. 왜 나를 걱정해? 아 근태기 형이 항상 걱정의 대상이지. 왜 내가 왜 걱정해? 근태기 형이 이번 총선에서 또 유세찬 탈 수 있을까? 선거 네 벽보를 걱정이나 붙일 수 있을까? 걱정이나 해. 아니 내가 보기에 여기가 지금 내가 보기에 뭐 나가자마자가 걱정이지 뭐. 우리 내가 뭐 근태기 형이 지금까지 아직까지 다들 놀라셨겠지만은 현근택 이름이 달린 유세차를 가져보지 못했다는 거. 진짜 너무 아프다. 맞아요. 이거. 너무 세상에는 슬픈 아니, 일이야. 벽보를 붙여본 사람하고 안 붙여본 사람 하나 지금 열심히 아니 시작하려고 그건 했는데 알겠는데 벽보를 맨날 붙이면 뭐 하냐고. 붙여야 당선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 벽보 한 번도 안 붙이고 대통령 됐어. 그 전무후무한 자 사람이 현근택 대선 출마 선언? 아니 뭐 그건 아니고 벽보 맨날 붙여봐야 소용없어. 자자자, 아우, 이 네 분이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모이니까 지금 굉장히 다들 흥분하신 느낌인데 조금 이제 좀 진정해 주시고요. 저희 생일이 곧 다가옵니다. 저희 맞아요. 이준석 아. 대표랑 저랑 생일이 같잖아요. 아, 두 분도 네, 생일도 네. 같죠. 이준석, 김근식, 안대희 생일이 같습니다. 아, 맞아. 그때도 그 네, 얘기하셨어. 네, 그때도 3월 생일 11일 인가? 같다고. 3월 31일. 3월 31일. 3월 마지막 근태기 형이 날. 이때 생일 선물 주겠지. 서로 생일 같으신 분들끼리 하세요. 그다음에 주고 저기 받으세요. 되게 말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되게 머리가 좋아요. 별 희한한 늘. 제 남동생도 데이터가 있어요? 말일에 데이터. 태어났는데 걔도 아니 머리가 역사적으로 좋아. 검증된 인물을 얘기해봐요. 그럼 경험대로 몇 분 주위 한 무슨 10분만 확인해 보면 돼. 역사적으로 검증된 뭐 에디슨인지 마릴라 태어났다든지 뭐. 오늘 오디오 엄청 겹친다. 네. 진짜 이분들이 지금 흥분하셔가지고 엄청 겹친다. 아무튼 예, 이렇게 네 분과 함께 그러면 뭐 계획이 된 것도 전혀 아니고 지금 네 분한테도 오늘 대꾸쇼 하겠습니다 얘기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만 이렇게 어찌어찌 그냥 모이는 이런 편안한 자리가 또 좋아요. 이럴 때도 가끔 있어야죠. 김광일 기자까지 고맙습니다. 놀고 있다가 다시 들어. 일하는
일하러 가야 취재하러 가야 되는 사람까지. 아니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말았냐면은 국민의힘 47.51% 얘기를 하다가 네. 본방송 뉴스닥이 끝나서 이제 사실 두 분 모시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47.51%의 의미. 일단 여기도 모이고 저기도 모이고 다 모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위 조직으로 동원 가능한 숫자가 얼마냐라는 걸 이제 보려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250개 정도 지역구가 있고요. 예. 그 안에 보통 당협위원장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한 300명 이상의 당원 관리하기 힘듭니다. 예, 보통 그 가족까지 해서 많이 1000명 정도 이제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그 이상 되면 1년에 얼굴 한 번 못 봐요. 에. 그러면 사실상 자기 조직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게 심화된 게 뭐냐면은 이번에 서울의 지방선거에서도요. 민주당 조직력이 생각보다 발휘 안 됐던 게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다 못 만났어요 서로.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지방선거만큼 민주당 조직력이 발휘 안 됐던 건데 마찬가지로 전당대회에서도 3년 4년 동안 얼굴 한 번 못 봤는데 무슨 조직이냐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지금 한 3,000명 정도 당원이 있거든요. 예. 그럼 그중에 한 1,000명 정도가 최대 조직 가능한 단위다. 그럼 2,000명의 항배가 어디냐? 이게 지금 관건인 거죠. 그건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3,5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예, 예. 늘어가지고 그러면 보통 이제 잘 되는 당협이 그러니까 조직 활동이 잘 되는 당협이 봄맞이로 되게 봄에 단합대회 가면 버스 10대가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럼 300명이에요. 그게 맥시멈이야. 그 이상은 힘들어요. 그것도 엄청난 거죠. 그것도 엄청난 사실 거죠. 엄청난 저도 거죠. 지금 4월 말에 10대 지금 목표로 조직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버스 정치를 한다고요 아직까지도? 왜냐면 2년 동안 못 해봤기 때문에 한번 하려고 그래요. 과시를 좀 하려고. 송파? 아무도 못 오게 하려고. 송파병. 딱 저게 맞아요. 과시형이지 절대 조직력이 근데 10대 이상 아니에요. 못 해요. 저런 그러면 장제원식 정치를 300명. 그러니까 버스 저 말이 10대도 되게 맞죠. 힘든 그러니까 거구나. 우리가 3,500명 가까이 되는데 책임 당원이 음. 우리 당협위원장과 우리 핵심 당직자들이 관리 가능한 그러니까 대면으로 만나서 서로 친목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300명 이상이 힘들죠. 그럼 47.51%의 투표율이란 건 그중에 그럼 3,500명 중에 2,000명 가까이가 투표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지난번 체포동의안 때 민주당의 그 결과를 보고 완전히 난리가 났듯이 저는 이번에도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결과를 보면 누군가가 많이 울고 다치고 쓰러질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정해져 있고 대통령실이겠죠. 뭐 아니, 누군지는 밀었는데 안 모르겠지만. 자, 돼가지고. 일단 네. 제가 지금 배분을 할게요. 네. 저희 이제 뉴스쇼는 공정함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야 뭐 지금 천하용인 그렇죠. 팀이니까 네. 그렇고 좀 배분을 해드릴게요. 저는 김기현 팀이죠. 김기현 팀을 좀 해주시고요. 현 변호사님 어느 팀 하실래요? 4명 중에. 할 사람 없는데 나도 천하람. 황교안 팀이 제일 재밌어요. 황교안 팀을 해주시고요. 황교안. 김광일 기자 그럼 자동으로 안철수 안철수 팀을 팀. 안철수 팀을 예. 그래서 각자 좀 대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론을 하면서 동시에 대변해야 될 땐 대변을 좀 역할 놀이를 해주시고요. 하는 거군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빙의가 돼서 김광일 기자 일단 기자로서 제가 지금 그 기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47.51%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존에랑 되게 어려워진 게 뭐냐면 우리가 이번 선거 말고 이전만 해도 기자들이 항상 해야 될 역할은 뭐였냐면 네. 일반 이제 우리 방송 청취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되게 오해하시는 게 당원이라고 하면 꽤나 정말 그 고관여층이니까 정말 내 돈 내고 굳이 참여할 정도의 사람들이다 그렇지. 보니까 이 민심과의 괴리가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표가 잘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여론조사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한 전개가 있지 않는 분들의 속성을 일반 청취자 독자분들한테 설명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론조사의 흐름에 잘 나타내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을 기자들은 늘 해왔었는데 근데 이번 선거는 당원일이 워낙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이런 것 기존의 공식으로 해석되지 않는 영역들이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것 같고 특히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선거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건지는 지금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몇 명 정도로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 번의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선 때 아마 선거인단이 50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예. 55만 명 정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전당대회 했을 때 30만 명 정도, 예. 25만에서 30만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50만 명이 되고, 저 쫓아낸다고 난리칠 때쯤 80만에 등극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뭐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제가 100만 당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는 거는 다 뻥이고요. 그거는 예, 거기 정진석 체제에서 모인 당원은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시점에 그러면은. 예.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때 이준석 쫓아내는 활극을 하면서 그때 한 10만 명, 20만 명 더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분노해서 이준석을 지키자도 그런 당원이냐, 아니면은 또 윤핵관들은 얘기하는 게 쫓아내려고 뭐냐면 나온 당원이냐. 이준석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당원 가입했다 그러는데 거기가 사실 미스테리구나. 그 상식선에 보면 논리적으로 그게 후자는 말은 안 되거든요 보면은. 예, 보통. 그런데 이제 말 안 됩니까? 자, 저 김기현 캠프. 그러니까 당원 명부를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지금 말한 것처럼 성향이 예. 입당의 단계별로 시기별로 다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윤 대통령 대통령 경선 때 들어온 사람들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도 보면 예. 찍어주자고 해서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당 대표 될 때는 또 젊은 바람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파동 났을 때는 또 이준석 대표를 지키자고 해서 이준석 대표 그때 지방 돌아다니면서 입당하기 제일 좋은 날씨입니다.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그리고 그리고 그 표의 그- 방향이 어디로 갈지는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가족 얘기해봐야 같은 그래, 얘기 그래. 하니까 제가 얘기하면 황교안 측 입장이 정치 입장이 아니라 부정선거다 이거 깔고 들어야 돼 그러면은. 아까 지금 쟁점이 이준석 지키기냐 쫓아내냐냐 하는데 그게 쟁점이 아니고 예. 이준석 지키자냐 아니면 열받아서냐. 이준석 그렇지. 꼴 못 보겠다. 어느 열받아서 쪽이냐. 열받아서인데 30만은 어느 쪽이냐. 저는 근데 약간 지키자 쪽이 많았을 것 같아요. 황교안 측 입장입니다. 아니, 이게 개인적인 평론이에요. 개인적 황교택 측 평론.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열받아서 가입하는 경우는 어찌 보면 약간 이제 그 결론이 안 나고 이랬을 텐데 그때 누구든지 다 이준석 대표 쫓아낼 거다. 거의 결론 나 있었어요. 법정 투쟁을 하더라도. 그러면 약간 이제 그거에 대해 반대하는 측이 많았을 것 같고 이제 화제를 바꿔서 황교안 측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그래도 황교안 후보가 이번에 굉장히 본인의 장점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일단 맞아요. 부정선거 얘기 안 하고 예, 예. 법률가로서의 팩트를 많이 승부 걸었어요. 일단 도로 휘어지고 철로도 휘어지고 근데 그 땅 판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 인허가도 받고 또 다른 땅도 팔고 그럼 거기다 건물도 올리고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부동산에서는 다 엮여 있네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계속 했거든요. 한 번에 안 하고. 그리고 끝까지 했잖아요. 마지막 그리고 토론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하는 거 그냥 저기 사는 거 따라구나. 예전에 우리 아마 대장동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막 당내 떠들고 보면 우리 그냥 따라가면 되는구나 당내 경선. 이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선거 끝나서도 만약에 황교안 후보는 그만둘 수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땅 문제가 아니라 이제 권력형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는 게 있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황교안 후보가 이번에 쫄지 않고 왜냐면 안철수 후보는 아무 말 하지 말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후보들 다 조용히 했는데 예, 예. 우리 천하람 후보조차도 막 처음에 얘기하려다가 예. 아니 뭐 공천은 대통령실의 뜻을 들어야죠 막 이러면서 약간 했는데 황교안 후보는 한 번도 아니 뭐 법적으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뜻이더라고. 그러니까 결기를 많이 보여줬어요. 황교안 표도 제가 보기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대변은 잘하잖아요. 저도 이 정도면 충분히 대변을 한 거죠. 캠프에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표 쪽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천하용인의 대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예. 공정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 당원 수가 워낙 늘었고 다종 다양하고 단계별로 특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60%에 가깝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일까지 다 그럴 하면.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무후무한 기록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입당한 사람들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민심을 반영하는 어떤 분노의 표심들이 결집했다는 해석이 하나 가능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표의 분포를 보면은 이게 우리가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국민의힘 지지를 한다고 답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들 보면 이제 이 표의 모집 그 표집이라는 게 대충 이렇게 맞춰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예. 당원들은 쏠려 있어요. 아. 물론 이제 수도권이 과거보다 늘었죠. 그러나 TK를 중심한 영남이 아직도 굉장히 강고하고 이 사람들의 투표율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느낌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도권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책임당원이지만 영남에서 출향한 사람이 많아요. 영남 출향인들. 아, 그리고 출향. 영남 출향인들은 또 TK랑 연동돼서 당심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이 표심이 투표율이 올라가도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같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대표가. 생각할 수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저도 우리 이준석 대표가 앞에 있지만 뚜껑을 열어보기는 모르겠다. 제가 그래서 좀 말을 삼가고 내일 모레는 그냥 잠수 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수도권 지역의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아파진 게 뭐냐면요. 네. 그 이번 결과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 못지않게 결국엔 덩어리 당원들이 어디에 존재하느냐를 확인하는 순간 입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민주당의 예를 보면 뭐 친명계라는 세력과 반명계라는 세력이 각자 일정 정도 규모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지간한 용기를 갖지 않고서야 갑자기 누굴 도발하기 힘듭니다. 총선에 떨어지고 싶어서 뭐 난리치는 거 아니면은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지역에 3,000명 정도의 당원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천하용인 팀을 찍는 사람들이 1,000명 이상 나온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악에 바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를 이번에 확인하는 거죠. 수도권 선거는 500표 싸움, 1,000표 싸움인데 그렇죠. 이거 더 이상 갈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수도권은 다 엄청난 박빙 싸움들인데 아니, 그렇죠. 수도권 주자들은 엄청 긴장할 거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표냐 아니면 누군가를 뭐 공격하기 위한 표냐 이런 걸 따졌을 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재명 의원을 지금 지키기 위한 그런 조직을 민당 내에 되게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세거든요. 세죠. 정치에 대한 참여 의사가. 스피커도 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약간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윤핵관들이 하는 말만 따라하는 분위기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게 느껴질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 지자체 중에서 제가 누군지는 안 밝히겠습니다면은 굉장히 방송에서 격하게 이제 개혁 세력을 까내린데 노력하셨던 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분 1,000몇 표 차로 낙선했거든요. 누구 얘기하시는 거야?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경기도지사겠죠. 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시장 후보. 그런데 S자로 시작하는 그 SC의 SC. 근데 지금 대명사가 됐어요. 특례시. 그분 이름이.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가 뭐냐면은 그분을 낙선시키기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 낙선되니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다음에도 또 만약에 개혁 세력을 폄하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가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저는 이게 뭐 긍정적인 정치 문화인지 나쁜지 이런 걸 판단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총선 1년도 안 남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가 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누가 되느냐지만 어느 후보가 얼마만큼의 득표율을 보이느냐도 중요하다. 그게 그 되게 말씀. 중요할 여기 겁니다. 지금 수도권 당협위원장 계시잖아요. 네네. 이 분석 맞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수도권에서는 뭐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니까 뭐 지금 이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도 결국 유권자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쫙 갈리는 현상이란 말이야. 극단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면 이 진 쪽은 분노하게 되죠. 근데 이 표가 그러면 그래? 그럼 내년에 보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줄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김기현 대변인 생각을 망각하신 것 같아요. 본인의 입장이 있는데 갑자기 평론가로 돌아오면 어떻게? 입장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이 대표가 앞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네. 저는 그래서 초기에 안철수로 지지율이 처음 몰렸던 건 나경원 대표가 접으면서 안철수한테 몰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철수 후보는 이건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니까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면서 이 지지층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천하람 후보가 치고 나왔죠. 불출마 아주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이제 지지율이 확 올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결선으로 가더라도 안철수가 할 거냐 천하람이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텐데 저는 처음에는 안철수가 할 거라 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청과가 중반전 넘어가면서 이제 천하람 후보가 이제 약진하면서 상승세를 탔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천하람 후보가 막판에 가서는 뒷심이 좀 부족해 보여요. 저는 그게 이 대표 앞에서 하는데 이 대표 때문이라고 생각해. 네. 지금 바로 앞에서 면전에서 도발하셨어요. 천하람한테 전화 3개 했대요. 좀 조용히 있어라죠. 우리 캠프에 김근식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준석 대표 이 대표가 이제 빠져야 된다. 이 너무 대표가 설친다 빠져주는 게 천하람이 치고 올라가는데 이게 동력이 될 거다 그랬는데 지금 이 대표 여기도 좀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제가 저는 그 질문을 부분이 조금 그러면 뭐 부족했던 게 나오셨으니까 아닌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금요일 날도 기자회견 네. 정말 멋지게 수트 차려 있고 전투복입니다 그냥. 전투복 입고 기자회견.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보다 너무 지금 앞서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오히려 뒷심을 딸리게 만든 이유 아니냐라는 좀 불편한 질문. 답변 주신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기기 위한 방법을 항상 저희는 동적으로 계속 찾아다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그러면 전당대회 때 치고 올라갔던 걸 보면은 처음에 그 연설에 대해서 치고 나갔고 토론에서 인상을 남기고 이런 부스터 받는 지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천하람 후보가 종편 패널이야 오래 해봤지만은 그런 대중 연설이나 이런 게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자력으로 치고 올라가는 게 부족한 시점이라면은 제가 무슨 지금 여기 무슨 육성군으로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천하람 후보가 지금 당장 성적을 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최적화해서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뭐 인지도 높이기 위해서 뭘 한다? 제가 인지도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캠프에서 다 이제 돌고 있고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 하나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용 전력을 다 동원하는 시점이지 지금 무슨 뭐 천하람 키우기 하려고 우리 나온 거 아니라는 인식. 그것 때문에 팀 내에서 그거에 대한 이견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부터 천하람 부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가면은 분명히 종편 평론하는 사람들 당신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뭐 신문사 논설위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연락 와가지고 이준석과 멀어져야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냐 할 거다. 예. 근데 내가 한 5년 동안 계속 누구한테 들어왔단 말은 유승민하고 멀어져라부터 이런 거 다 들고 살았는데 유승민하고 멀어져. 그런 거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라. 가스라이팅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이렇게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당신이 지지율 25 나왔을 때 당신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당신 지지율 15 나왔을 때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당신 케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 나중에 가가지고 당신 지지율 안 나오면은 당신 뒤싸고 다닐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1위라고도 올리는 방식으로 가라. 경험담을 얘기하셨네요. 유승민, 이준석 하나로 묶여서 항상 말했을 때 지금은 내가 더 우뚝 서지 알아 돌파하는 않았냐. 거예요. 저는 전당대회 때 가가지고 저한테 얼마나 가스라이팅 많이 했겠습니까? 오케이. 대구에 가서 유승민이랑 척지는 발언을 해라. 뭐 해가지고 근데 저는 가서 탄핵은 정당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유승민. 대표가 될 때는 이거 민심 50%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룰을 바꿔가지고 당심으로만 100%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일정 단계 이후는 뒤로 빠져주는 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아니 생각을 현장에 해요. 가보세요. 대한민국 저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이라는 게 네. 우리도 알지만 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당협위원장 해봐야 300명 이상 만나기 힘들어요.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 천하람 저 위원장한테 무슨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게 아니고 저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농담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말하는 제가 싸우세요. 황교안 재밌습니다. 입장에서 아주 얘기해볼게요. 재밌습니다. 황교안 입장에서 얘기해볼게요. 근데 사실은 이번 갑자기 황교안. 제가 입장에서 중립장에서 근데 사실 이번에 천하람 후보는 다 알지만 일주일 전까지도 본인이 결심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출마를. 근데 이 뭐 여기나 몇 사람들이 이제 했었기 때문에 근데 큰 선거 경험이 없단 말이죠.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해봤지만 당내 선거라든지 전국 선거를 해본 네. 경험이 없거든요. 네. 근데 선거 일단 고 시작하면은 뭐 기획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후보는 뭐 토론에 나가야지 연설에 나가 이러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캠프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할 시간이라든지 문적 일적 그 조직이 없었다라고 봐요 이번에. 되게 급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방송 언론 프레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천 후보도 많이 했었지만 이준석 대표가 큰 스피커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아까운 스피커죠. 써야죠. 그러니까 물론 막 얘기처럼 예를 들어서 막 선거를 막 다 꾸려놓고 막 나갈 사람도 10명씩 되고 이러면 뭐 막 나가도 되는데 너 그만 나가 내가 나갈게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천하람 후보 쪽에서 공식적으로 나와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예요. 제가 보기에. 주목받는 네, 뭔가를 할수 없는 있는 이게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람 그 후보도 이제 언론을 많이 상대해봤기 때문에 잘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결국엔 선거 단기전에서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뽑아내는 능력인데 지난주쯤에 제가 한번 천하람 후보한테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무조건 아까 말했죠. 성적을 내야 되니까 직설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딱 두 가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지난주쯤에 어떤 기사가 많이 나왔냐면은 뭐 제가 아침마다 천하람을 계속 검색하는데 모든 기사가 천하람, 이준석과 윤석열이 물에 빠지면 누굴 구할 것인가? 한동훈과 이준석 중에 누군 하나를 공천 줘야 되면 누구 줄 것이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기사의 특징이 뭐냐면 김광 기자도 있지만은 정말 이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이 별로 없는데 기사 뽑아내야 되면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뭐 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그게 왜 첫 번째 TV 토론에서부터 그 밸런스 게임이 유행이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공정한 그 질문들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천하람 후보는 본인은 이제 항상 종편 방송하고 이러다 보면 작가가 정의원 주제로 항상 말을 하는 걸 업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꼭 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봤을 때는 다 갈라치기죠. 아니 윤석열과 이준석이 물에 빠지면 왜 둘 중에 하나를 구해야 됩니까? 둘 다 구하면 되지. 한동훈이나 이준석 중에 왜 하나를 선택해서 공천을 줘야 됩니까? 둘 다 주면 되지. 근데 그 상황에서 천하람 후보는 너무 성실하게 언론에 기획된 의도대로 답을 하고 원래 있었던 천 거예요. 후보의 특징 굉장한 성실함이죠.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고 성실해. 제가 얘기했지만 아니 이건 지금 그 상황이 아니다. 이 기사를 보고 만약에 한동훈과 이준석 중에 하나를 공천 줘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오면은 그때는 기자한테 얘기해라. 아 저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근데 천 후보가 아직 그런 감 같은 것이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언론이 가스라이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가지고 이준석과 자신의 차이점이 뭐고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유도를 해요. 살살. 나는 이준석과 같이 싸가지 없지 않고 6070에게 인기가 좋다 이거거든요. 야마 나오지. 근데 이거 보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게 되게 무익한 기사예요. 뭐냐면은 국민의힘의 모든 정치는요. 네. 당장 현근택 변호사를 끌어다가 나가지고 경상도에 출마시켜놔도요. 6070한테 인기가 갑자기 좋아져요. 그러니까 6070한테 인기가 가만히 좋은 있는 정치인이라는 말은 현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인기 좋아져요. 갑자기. 제가 나름 이제 얼굴이 좀 받쳐져가지고 제가 잘생기셨지. 천하람 후보한테 그 두 가지 이제 진심을 담아가지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런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에서 희귀한 사람은 2030에 소구력 있는 사람이지 국민의힘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 거의 누가 가나가도 6070한테 인기가 더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변수다. 근데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 언론이 가스라이팅하는 거다. 절대 가면 안 그런 된다. 것을 계속 조언해 주셨다 그 말씀이신 이런 거죠. 게 보통 이제 보통 언론인들이 질문 겸 조언 겸으로 계속 이제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 맞는 말이고, 근데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였다면 조언을 하면 그 안철수 후보가 정체되고 천하람이 치고 올라갔을 때 그 선거 중반전 이후에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그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이제 언론에 나와서 저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천하람의 시간입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처럼 바로 또 지방을 돌며 조용히 자맹을 했으면 얼마 어땠을까. 김기현 캠프 희망사항이죠. 김기현 입장에서 하는 거야.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이 탄력이 더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오케이. 해요. 그거 뭐 이제 뭐 마지막 결론은 보면 알겠고 이제 안철수 캠프 쪽은 아니 왜 이게 조용해 저기 안철수는. 심각해요 안철수 캠프 지금 카카오톡 그 채팅방 그러네, 그러네.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 지금 네. 감정을 10분 섞어서 얘기를 하면 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시간입니다. 그 단톡방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지금 수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촉구하고 있는 건데 이 단톡방이 그러니까 삼각지방 이름이 삼각지방 이름이 마포 대통령실 방문 톡방 이런 건데 지금 참여자를 보면은 한 방은 28명, 한 방은 37명. 여기에 대통령실의 행정관 3명인가요? ABC 3명이 초대받아서 입장을 했고 이분들이 또 몇 사람을 초대했다는 거죠. 근데 아니 김광희 기자 보기 저거는 몇 살 때를 대상으로 만든 카드 뉴스인 것 같아요. 우리 이 젊은 사람들 보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저거는 2030에 저기 가면 간표 요인이거든요. 아. 저런 걸 돌린다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근데 가는데. 이제 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이 애초에 아닐 거고 이제 그 전에 사실 이거 규명하기가 어려운 게 그냥 뭐 누가 초대했다고 해서 그냥 그거를 문제 삼을 수 있냐라고 해서 좀 애매했었는데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 나온 걸 봤을 때는 이제 녹취록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초대하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라고 그 공간 자체를 대통령실에서 유도해서 열어줬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저거는. 안철수 그럼 직접 법적 조치하면 안 돼요? 뭐 법적 조치하라, 뭐 조사하라 해봐야 백날 안 할 것 같으니까 직접 뭐 고발하든지 아니면 뭐 이러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안철수 후보한테 전달은 하겠다면 쉬울까요? 지금 안철수 후보는 제가 궁금한 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정무수석의 그 경고 메시지 받은 다음에는 상당히 좀 아무 말도 안 하는 분위기다가 마지막 지난주 그러니까 막판에 확 치고 나왔었잖아요. 뭐 안철수의 진심 해가지고 막 그거는 왜 이게 바꾼 거예요? 태도를? 뭐 바꾼 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계속 견지해 오고 계셨던 것 같긴 하고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좀 드러내는 데 주저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안철수 후보는 이번 선거도 이제 뭐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겠지만 대선을 항상 그냥 머릿속에 이제 머릿속 두뇌 구조를 보면은 대선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맞춰서 전략들을 짜다 보니까 지금 뭔가 혹시나 세게 나갔다가 그게 나중에 대선에 혹시 역풍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고려하느라고 이렇게 자꾸 좀 주춤주춤 운신의 폭이 넓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번 기자회견 할 때 저랬으면 제목을 대통령실 선거 개입 관련 긴급 기자회견 뭐 이렇게 뽑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이 선거 개입하고 있구나 문제 있다 할 텐데 단일화 1주년 기자회견 이러니까 뭐야 단일화 1주년을 뭐 축하한다는 얘기야 아니면 뭐 단일화 1주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몰라줘서 아쉽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근데 내용에는 그 얘기 있었어요. 단톡방 얘기를. 그럼 그거를 얘기, 세게 해야 되잖아요. 세게 해야 왜 대통령실 선거 개입하냐? 점점 중립 지켜라. 국가공론법 위반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했어. 근데 다 이준석 때문이야. 뒤에 20분 엄석됐잖아요. 얘기는 했는데 제목이 안 나오잖아요. 제목이. 뒤에 엄석대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앞에 제목 뽑냐고. 아니 왜 시간을 또 이렇게 겹쳐서 잡으셨어요? 제가 먼저 잡았어요. 이준석 대표 먼저 잡으셨어요 시간? 아니 앞에 저를 묻어버리겠다고 오히려 제 앞에 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소통은 안 만났어 그날? 이거 안 만났어요? 응. 이건 이번에 아마 안철수 후보가 결선에 못 들어가면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돌이키기 힘든 그 결과가 될 거예요. 아까 그걸 좀 그럼 전당대회 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투표율이 뭐 60% 가까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선을 갈지 안 갈지는 네 분 다 뭐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 후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제가 지금 애매한데 모바일 투표도 막 돌아가고 있고 해서 조심스러운데
그 안철수 후보가 뭐 1등이 되는 걸 이제 안철수 캠프에서는 당연히 바랄 거고 1등이 안 될 경우 안철수 후보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결선까지 가서 아슬아슬하게 석패 하는 정도도 예. 성과라고 생각을 예.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결선도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2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돌이키기 힘든 치명적인 상처를 받죠. 2등이 아닐 경우는 네. 정말 치명적일 네. 수가 그러니까 있다. 치명타를 뭐 받는 거 부인할 수가 없을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릿속에 대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과정에도 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각종 지역을 좀 다니면 사람들 만나고 악수하고 거기 전체적인 조직들을 한 번씩 경험하고 사람 소개받고 사실 사람을 저는 선거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사람을 늘 이렇게 소개받는다면서요. 한번 뛰면 그러니까 소개받는 과정을 통해서 당에 좀 그동안 없었던 기반들을 좀 세우는 걸 이번 이제 전당대회 어느 정도 뭐 첫 번째 목표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것들을 발판 삼아서 다음 대선 2년 남았나요? 이제 3년 남았나요? 그 3년 남은 대선을 준비하려고 하시겠죠. 이제 돌면서 뿌리를 이제 살짝 내리는 건데 여기서 만약 2등이 되면 조금 더 뿌리가 깊을 거고 1등이 되면 진짜 쑥 깊은 거고 그럼, 예. 3등 이상이 되면 3등 밖으로 밀려나면은 뿌리가 이제 막 심다 많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돈 안 받고 컨설팅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 뭐 돈을 받아본 적도 없지만 돈 안 받고 해주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 물어봐서 그 안철수 대표에게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아마 윤핵관들이 만약에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는 험지 출마를 강제할 겁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지금 분당으로 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험지 출마를요? 거기는 말 그대로 그냥 거긴 다시 나오기 힘들거든요. 또 바뀌기 솔직히 쉽지 말하면. 않죠. 네. 네. 또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곳이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철수 대표 먼저 손 들고 가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또 부산 같은데 이제 본인이 연고가 있는 곳에 뭐 지금 전라도 간다면 그거는 뭐 안철수 대표의 큰 용기지만은 제 생각에는 큰 의미가 없는 행보가 될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결국에는 경상도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본인이 연고를 주장할 수 있는 곳이 부산이기 때문에 그럼 부산에 가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탄탄하게 관리하고 있는 지역구가 있어요. 전재수 의원이라든지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최인호. 아니면 뭐 최인호, 민홍철 의원 이런 곳들 경남이나 부산 쪽에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 본인이 이겨온다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실제로 PK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던 국민의힘 정치인이 없어요. 김무성 대표 정초가 본인이 그걸 바탕으로 정치해보려고 했지만은 대선주자 반열까지는 결국 등극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다만 이겨야 되는 그 문제가 있죠. 이긴다고 하면 전재수 의원이나 뭐 최인호 의원 이런 분들 경쟁력이 장난 세죠. 아니거든요. 동네에서는. 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 하나의 기회가 이제 생길 것이고 그게 아니라 애매하게 이제 수도권에 계속 이제 버티는 모양새로 가면은 그러니까 분당에 버티는 모양새로 가면은 다른 사람의 손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지는 결과. 여기서 질문. 네. 아니 근데 분당에 지금 자리 잡은 사람을 네. 무슨 명분을 들어가지고 험지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윤핵관의 사전에 명분이란 없습니다. 지금 네. 이거 아니 지금 제 머리 논리 회로로는 잘 안 돌아가는데. 김근식 위원장을 송파병에 자를 명분이 있다 보세요? 아또 가만히 있는 분을 왜 그러세요? 명분은 없어요. 그런데 일어날 것 같아 왠지. 재밌게 가네. 근데 근데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 아니 제가 안철수 의원이라면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모험을 걸었다가 떨어지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완전히 아웃. 설 자리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뿌리를 내릴까 말까 이제 식목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무 사다가 이제 심은 거잖아요. 심었는데 지금 이 뿌리를 내리려면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나마 이 뿌리를 내리려 하는 것조차도 그냥 완전히 그냥 모래 사막에다 심어버리는 힘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절대 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버텨야 되거든요. 여기 버텨야 다 망하고 다 사람 없을 때 자기가 짠 나타나는 게 그나마 가능성인데 대안으로. 그렇죠. 안 그러면 쫓겨나요. 만약 가서 안 되면 그냥 완전 끝이죠. 갈 리가 없죠. 김근식 교수 자리는 근데 조금 위험해요. 제가 봐도. 왜 그러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래도 뭐 강남에서는 좀 민주당 입장에서 어려운 자리긴 한데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려운 자리긴 한데 그래도 강남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수도권 다 원하거든요. 수도권 강남이라든지 분당이다 이런 데가 그나마 이제 안정권에 들어온 데인데 다 원하권에 딱 보니까 현역 의원은 없어. 우리 만약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데 있으면 충돌이 되잖아요. 현역이랑. 말하자면 배현진 의원 뭐 그렇죠. 이런 근데 송파. 현역이 아닌데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데를 찾아가거든요. 그래도 아마 윤핵관이 10년 자른데 뭐 검사 출신들이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서울에서 아니 세계 안에 안철수에다가 들어와 왜 있어, 세계 갑자기 안에. 김규식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네. 또 이제 그럼 갑자기 김근식 컨설팅 가주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총선 컨설팅 해주세요. 앞두고 예. 총선 앞두고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통일부 차관같이 애매한 거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받아들이냐 마냐인데 보면은 뭐냐면 본인들은 대단한 제안했다 생각할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적으로 규정될 겁니다. 저는 걱정할 게 없는 게 걱정되면서 뭘 걱정 안 해요. 정치는 그 장관해야 되는데 차관 갖고 되겠어요. 애매한 거 줄 거니까 애매한 거. 당연하지. 장관해야지. 나는 나경원 차관은. 대표처럼 가지 않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는 가만히 부총리 있는 정치라는 것은 물밑에서는 베르벨 그 협잡이 이루어지지만 네. 결국 선거 앞두고는 명분이에요, 명분. 아까 명분이죠. 이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명분을 심각하게 훼손하면 어떤 경우도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훼손한다는 건 뭐냐면 수도권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근식 같은 상징성 있는 인물을 아무 이유도 없이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 뭐 내다바일 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내다바일한 말을 취소합니다. 아니 유튜브 보니까 뭐 협작을 괜찮아요.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저 그러니까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왜 본인이 하고 계시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내가 지금 방어하는 거야. 아니 지금 그래서 자세히 제가 들어오니까 손파벽에서 통일부 전혀 걱정이 없어요. 장관 자리 주면은 넘어갈 거야. 국회의원 대서 장관 가야지 뭐. 아니, 장관 주면 넘어갈 자, 네, 정리합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 워낙 또 거기는 탄탄하게 다져놓으셨기 때문에 거기를 흔들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외부에서 네. 국민의힘 공천 받으려고 대기 중인 사람을 몇 명 정도 봐요? 그거는요 가가지고 보통 이제 4개월 전쯤부터 그러니까 추석 끝나고 나서 이제 인재 영입 시즌이라고 있거든요. 네. 적당히 스펙이 되는 사람들은 네. 기다리고 있다가 어디서 러브콜이 오느냐를 네. 이제 볼 겁니다. 그때 가서 뭐 국민의힘이 당선되기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많이 몰리고요. 한 50명 얘기하던데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양천갑이라는 곳이 여기 목동인데 여기에 지난번에 21대 총선 때 의사 출신 검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업 정치인 출신인 황희 장관한테 졌거든요. 졌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스펙이랑 선거에 당선된 스펙이 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선거 180일 전에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180일은 9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즈음 그때쯤에 이제 각 지역에 가서 이제 현수막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때 현근택 변호사도 제대로 활동할 거예요. 이제 성남 중원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은 못 움직여요. 왜냐하면 명함을 넣을 수도 없고 현수막을 걸 수도 없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아니 그 명절 때만 잠깐 명절 당협위원장만 당협위원장만 안 되는 거예요. 당협위원장만 근데 되는구나. 선거 180일 전부터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180이 아니 4달 전부터 180일 아니야? 예비 후보 4달 전부터. 그 50명이란 말은 아마 저기 지금 돌고 있는 뭐 법조인 리스트 뭐 그 얘기일 거예요. 법조인만. 법조인만 해도 그리고 와. 그 친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줄 잘 서 있는 법조인만 50명이란 얘기고 다 포함하면 엄청 많죠. 더 많죠. 네. 물론 그건 더 많죠. 비례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 하면은- 하면 더 많은데 네. 그런데 송파병을 놔두겠냐고요. 왜 그래 진짜 오늘 김식 교수님 지금 아니 그 제가 볼 때는 얼굴 몇 아까 번 내가 얘기했잖아. 빨개지시는지. 그러니까 얼굴 빨개지는 거 보니까 긴장하네. 아니 이준석 대표만 선거 중반 이후에 사라져줬으면 천하람이 올라간다니까. 김기현 캠프 입장이죠. 두 분이 같이 빨개지는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선거 후를 전당대회 후를 보고 있어요. 누가 1등 할지 2등 할지 모르지만 대충 내다보는 겁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번에 뭐 얘기만 해도 좋아하세요. 아니 한겨로 보니 이번에 귀요미가 됐다. 볼수록 이거 진짜. 매력이에요. TV 토론에서 확실하게 각인은 시켰어요. 자신이 존재감을. 그거 그 다음은 뭐를 노리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TV 토론 마지막 날까지 김기현 후보 1등 후보를 향해서 사퇴하십시오를 외친 건 또 왜 그런 건가? 뭘 노리는 것인가? 아니 저는 이번에 황교안 후보가 정치인화됐다. 정치인이 된 것 같아요. 여태 그전에는 정치했는데. 아니 그전에는 막 광화문 가서 막 이렇게 외치고 어찌 보면 약간 기독교 신앙인, 신자로 해서 신앙인. 신앙인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초지일과 계속 나가고 이거를 본인의 어떤 삼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 된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가져가는 거거든요. 당내의 경쟁설, 입지를 가져가는 거라 저는 황교안 후보가 이번에는 국회로 입성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봐요. 저렇게 반대하고는 막 그래서 사실은 나서는데도. 왜냐하면 대통령이 실에서 뭐라 해도 쫄지 않고 계속 이러는 사람들은 하나 챙겨준 게 나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오히려 막아놓는 게 낫지. 그냥 밖에 놔두면요 계속 이래 떠들 거거든요. 계속 떠들거든요. 아니 대통령실 뭐라 해도 안 쪼는 사람이 지금은 국민의힘에 황교안 후보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이든 김기현 후보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을 밖에 놔두는 게 좋겠어요? 끌어안아서 품는 게 조용히 나- 하는 게 낫겠어요? 내 편이 되는 게 좋을까? 내 편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품는 게 낫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총선은 좋은 지역에 공천. 공천 하나 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이제 봤을 때 국민의힘의 조직이라고 하는 걸 할 때 보면은 처음에 이제 기독교계 표라고 예. 이제 얘기하는 게 있어. 소위 정강훈 목사 표 이런 것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뭐 소수 종교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좀 실체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 가지고 뭐 몇 개 안보 단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릿수가 바뀌면서 이 굉장히 의미가 좀 퇴색됐어요. 어제도 이제 누가 이제 기사에 썼는데 그 지금 사무처에서는 사무총장이 파악하기로는 그 전광훈 목사 계열의 표가 한 5천 명 정도 남짓인 걸로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누가 전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 이번에는 물에 진짜 잉크 한 방울도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스피커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황교안 대표도 고민의 지점이 뭐냐면은 성적표가 그러니까 개인 득표력이 80만 명 중 얼마인지 보여주냐에 따라서 완전히 진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그리고 거. 저는 좀 황교안 대표한테 최고의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네. 정권 말에 이제 위기가 만약 오게 된다면은 정권 말에 위기가 오면은 정부 요직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강경 보수 성향의 인사를 등용해가지고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토끼라도 지키자는 식으로 정권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보통 그렇죠. 네,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선거는 다지고 이제 그 한 30% 붙들고 가는 공포만. 건데 그때 역할이 있을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황교안 후보가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저는 예의 바른 독실한 법률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 현 변호사님은 뭐 정치화됐다 그러는데 저는 이분이 정치화되실 분이 아니고 굉장히 예의 바른 게 또 하나 특징입니다. 우리 정치판에서 보기 힘든 굉장히 예의 바른 아니 분이에요. 만나자마자 사퇴하러 박는데 뭐가 예의가 있어 그게? 반듯한 분이야. 반듯한 분이야. 뭐가 반드시 만나자마자 아니 들어봐. 예의 바른데 잠깐, 김현식 씨 사퇴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의 바른데 아침마다 기도를 하시잖아요.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하시는데 기도 하시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건 울산 KTX 이건 반드시 이건 거짓이다. 이건 분명히 해명해야 된다는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면 좌고 우면하지 않고 맞아요. 돌진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부정선거에 꽂혔듯이 그럼 이번에 부정선거에 꽂히면 끝까지 KTX에 가듯이 꽂힌 거다. KTX에 꽂히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뒷거래하거나 뭐 표에 무슨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꽂히면 가는 스타일이다. 세 번째가 법률가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사건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자기가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제가 볼 땐 지금 반듯하고 예의 바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저 당협 행사에 와서 내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때 와서도 제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정치판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 이상으로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는 사실은 한계가 있지만 저는 이런 분들도 저는 우리의 이 톤탁한 정치판에는 굉장히 돋보이는 보물 같은 존재라고 여기서 봐요. 이제 전략이 보는 게 김기현 캠프에서는 이제 결국엔 결선 가면은 황교안 대표 표를 끌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 아니, 김기현 다시 캠프 개인적으로 역할을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아이템에 예의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게 TV 토론 시작하자마자 사퇴하세요 받고 그건 공격의 포인트고 사람들을 대하는 예의가 좋다. 근데 제가 뭐 예의가 좋아 기조 발언에서 보면은 망할 이준석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뭐가 예의가 좋다는 거야 진짜. 예의 바른 사람이야. 이준석 예의 빼고 바른 예의 바른 걸로. 진짜야. 근데 제가 그래서 이준석은 예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당해보면 알아 이제 뭐 망할 김근식 이런 거 당해보면 알아 이제 보면. 공감하는 부분이 제가 황교안 대표 예전에 이제 한국당 계실 때부터 네. 제가 이제 그분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성경 속에 있는 요셉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디 저기 총리까지 갔으니까. 애굽에 저기 노예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뭐 유혹에 이긴 다음에 총리가 됐던 네, 요셉을 본인을 요셉으로 좀 투영하고 계신 게 아닌가. 롤모델처럼. 예, 저는 그렇게 황교안 대표가 그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본인이 하거든요. 얘기한 건 아니고. 아니고요, 예, 전혀 예, 아니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나락으로 갈 때도 있지만 그때 나는 끝까지 유혹에 굴하지 않겠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뜰 수 있다. 이 계산을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좀 뭐 굽히거나 이런 유혹들이 왔을 때 나는 이거 이겨낼 거야. 이게 잠깐 달콤해 보이지만 이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 언젠간 총리 뭐 이미 총리를 하셨지만 그 이상의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어라고 기대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완수한다는 그런 약간 맹렬한 한번 네, 꽂히면 그게 쭉 있어요. 가는 게 네. 그게 부정선거일 때는 아니, 굉장히 네. 여론하고 좀 이게 반대로 등지지만 가지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그 리더가 될 수는 없지만 정치판에서는 굉장히 소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갑자기 이제 황교안 입장이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게 민주당 입장. 울산 땅에 꽃이 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계속 앞으로도 이제 민주당은 뭐 이 문제 계속 얘기하고 우리 뭐 TF도 만들었는데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TF에서. 그 전당대회 난리야. 앞으로 끝나면 이제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된다 그러면 네, 네. 계속 당대표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막 이재명 대표 공격하듯이 우리도 맨날 황교안 대표가 한 얘기예요.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다 예전에 한 얘기 그냥 우리는 따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총선 가면은 진짜. 예. 양이원영 의원님이 아직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진짜 열심히.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아니 저는 이게 있어요. 옛날에 황교안 대표 대표하시던 시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화가 뭐냐면은 하도 이제 뭐 도어 스태핑은 아니지만은 밖에 나가서 기자들과 처음에 대화할 때 말실수가 좀 있으셔가지고 다 둘러싸고 아예 기자들 백브리핑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시는 말씀 보면은 그게 패치가 좀 된 것 같아요. 예, 그게 사실 끝까지 패치 안 된 정치인도 있거든요. 누군지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패치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말하는 거 보면은 여유가 있으시고 방송에 뜬금없는 진행 내용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갑자기 얘기하다가 김기현 후보의 그 땅 제가 가봤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2번 가봤습니다. 이게 펀치라인이 있는 분이라 이게. 예. 아니 저도 그 김기현 땅 관련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황교안 대표 블로그랑 카페가 제일 먼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올려놨더라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가고 막 딴 사람 갔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로. 황교안 캠프에 그 정도면- 법률가들이 좀 있어요. 네.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 뭐 그걸 아. 그 하던 그 까라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아, 그렇군요. 강직한 분이에요, 강직한 분. 근데 방송인 입장에서 저는 네. 가봤습니다. 이런 거는 방송을 아는 가봤습니다. 사람은 김근식 교수님 청도 돼야 TV 많이 나오고 하신 분만 할 수 있는 요건데. 그렇게 못해요. 그럼 강직하지 못하기 네, 제가 지금 대변하고 있는 그리고 분이 잘 못해 이거를. 네, 이거 잘 못해. 그리고 여유가 어느 정도냐면은 막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공격하신 다음에 김기현 후보가 이제 자기 답변 시간 30초라고 쓰면은 개성현 대표가 특유의 그 발성으로 예예 예예 자 다시 제가 말하겠습니다. 타격 없어.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 네 분 중에 목소리가 제일 나. 알겠습니다. 아우 시간이 40분 가가지고 이제 스태프들이 마칠 시간이 됐다고 계속 신호를 주는데 네. 그러면 우리 김현재 앵커 배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요 지금. 지금 들리고 들려요, 들리죠. 아, 아까 그 소리가 그거였어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요. 배고파 죽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네. 투표율을 우리 예측합시다. 이제 누가 맞는지 제가 발표할 거예요. 네. 이제 저 목요일날 발표할 거예요. 투표율 예측합니다. 현 변호사님 정확하게 예측해 주세요. 55%. 자 적으세요 밖에. 예, 현 변호사 55%, 이준석 대표 54.1. 54.1 나왔습니다. 김광일 기자 저 55 하려고 그랬는데 56으로 갈게요. 56, 김근식 교수 56.5. 거기다 붙어 있네. 난 더 낮게 할 줄 알았어요. 낮아야 아니야. 김기현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서 했더니 김기현 후보 안 찍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지금 높게 머릿속에 말하는데 0.5점밖에 안 찍은 것 같아. 오케이 자. 다 55 그때 몰려 있네. 네, 이 정도는 알 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 보니까 바꿀 사람 없어요. 다 몰려 있으니까 없어요. 그 정도를 다 보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목요일에 뚜껑을 같이 열어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네. 생일 축하 막 커피를 쏴주고 계시고 네. 감사해요. 생일 축하 커피를 여기다 쏜다고요? 왜 생일 축하 슈퍼챗을 저희한테 쏘시는지 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이수경님은 누구 생일 축하 커피예요? 2번이나 보내셨다는데 두 분 다. 슈퍼챗을 이준석, 2번 김근식 하나씩 이렇게. 각각 하나씩 고맙습니다. 네. 박성홍님, 전우진님 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여러분들께 커피를 쏴야겠습니다. 예. 자, 현 변호사님부터 쭉 돌면서 커피 한 잔씩 쏘시죠. 아니 제 이름이 나와야 쏘는데 지금 안 나왔어요. 올려주세요 빨리. 예, 여기 있다. 예, 호이호이님. 네. 호이, 호이. 현근택 응원합니다. 네. 호이호이님 커피 한 그다음에- 잔. 2잔씩 쏘시려고요? 아니. 있다. 하세요. 예. 도라미님. 도라미님. 현근택 짱. 현근택 짱. 자, 이준석 전 대표 네. 2잔. 저는 앙그레님 현근택 화이팅. 왜 그래, 또. 또 의리 있게. 예. 네, 몰아줘야지. 마음이 있다. 박성일님 현근택님 묻는 게 좋아요. 야, 이 여유. 너무 여유. 노골적이 안 해? 현 너무 변호사님을 노골적이야. 밀어주시는 웃어, 여유. 형. 웃어 좀. 웃었잖아. 자, 김광일 기자. 저 JSK님 결국 안철수가 당 대표네. 오. 네.
안철수 캠프 역할에 충실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제 이름 나왔어요. 말랑통통인가요? 김광일 기자 머리 멋있다. 이발했어요. 이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식 교수님. 아까 보니까 라떼 쿠키 마미님이 있던데요. 예.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뭐 빨간 얼굴 김근식 같은 뭐. 아까 본 것 같아. 빨간 얼굴, 빨간. 오늘 라떼 여러 번 쿠키 빨개지셨어요. 마미님. 라떼 쿠키마미님. 자, 네. 한 잔 더. 그래도 있네. 아까 봤는데 공천은 김근식. 아, 오바마. 오바마가 공천을. 오바마. 감사합니다. 저도 2잔 드릴게요. 하늘의 쌀님, 현정님 오늘도 배고픔에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김근식 교수한테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우야노님, 김근식 송파병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놀렸기 때문에 마지막은 그렇게. 그 이 대표도 송파병 된다고 이야기해줘 빨리. 송파병 될 거예요. 예, 김 교수님 됩니다. 이거 안 된대. 우리 당에서 얘기하면 아니 출마는 한다고. 공천. 자리는 안 뺏긴다. 재밌다. 엎드려 절박해다. 자, 만약 통일부 차관 제안 오면은 안 하지. 장관 오면 안 하지. 목소리 좀 약한데 장관. 나는 우리 대통령을 지켜야죠.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지켜야죠. 아니 안 한다는 순간부터 적으로 선포될 텐데. 괜찮아요. 뭐 괜찮아. 통일부 장관은 고맙습니다. 좀 땡길 것 같은데. 아니 네 분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니까 시간은 가는 줄을 모르겠네요. 가는 줄 모르겠고 많은 분들이 요대로 고정하자고 뭐 이러실 정도로 저희가 나가서 지금 이 시간엔 되는 게 라면밖에 없어서 라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네. 라면 한 그릇 저는 뭐 하시고 괜찮습니다. 가시죠. 그렇게. 자, 그럼 제가 종을 치겠습니다. 크게 박수 쳐주세요. 네. 박수 크게 쳐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